안녕하세요, 영접사입니다. YT 이제 YT 용접하실 때에는 이렇게 지그를 만드셔가지고 활용하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50에 40짜리거든요. 스케줄 10짜리. 이게 지금 테크가 지금 점테크가 지금 두 방 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크가 두 방 나져 있으면 앞뒤로 지금 40짜리가 지금 변형이 생기니까 앞뒤로 지금 각이 45도가 안 나오고 더 벌어지든가 더 좁아지든가 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이제 이런 YT 용접하실 때는 태그를 앞하고 뒤하고 두 방 놓고 양쪽 옆에도 앞쪽하고 뒤쪽하고 두 방 놓고 총 4방 놓는 것이 제품의 변형도 없고 용접할 때도 변형이 안 생기고 좋습니다. 그래서 4방을 놓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 가끔씩은 이제 앞쪽에도 한 방 놓고 해가지고 5방 놓기도 하는데 뒤쪽은 태그를 쳐가지고 잘못됐을 때 그라인더 날이 4인치 날이 못 들어가니까 앞쪽으로 한 방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놓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첫째적으로 이게 40에 50짜리다 보니까 루트패스 용접을 하실 때 기본 전류값을 좀 높게 쓰셔야 됩니다. 스케줄 10짜리여도 왜 그러냐면은 이 스케줄이 10짜리여도 전류값을 낮게 쓰면은 인면 비드가 이렇게 형성이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제품의 이면에 이 개선이 안 녹고 살아있는 경우도 종종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루트패스 용접을 한 뒤에 전류값을 낮게 잡아서 한 뒤에 안에 개선이 살아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이 50에 40짜리를 이면 비드를 수정할 때 에러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스케줄 10짜리여도 전류값을 높게 잡아서 안에 개선을 녹여줘야 됩니다. 자기가 용접사가 원하는 방향에서 원하는 만큼 녹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전류값을 낮게 잡아버리면 안에 개선이 살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수정하고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루트패스 이런 거 하나 용접하면 한 2분 길면 3분 걸리는데 이면이 잘못돼 가지고 수정을 한다 그러면 그라인더로 파고 뭐 누르고 안에 뭐 척후 그라인더 날로 갈고 뭐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용접 하나 했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돼 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은 한 3개, 4개 용접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거 수정한다고 그거 붙잡고 하나도 용접 못하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 좀 그러겠죠. 그래서 전류값을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전류값의 한도에서 높게 잡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용접하실 때에는 이렇게 호리젠탈로 합니다. 호리젠탈 이지로 이렇게 수평으로 해서 이지로 용접을 하는데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많이들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루트패스를 갖다가 넣으면 밑으로 용락이 되겠죠. 전류값을 세게 잡고 그렇다고 전류를 낮게 할 수도 없고 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서 이거를 호리젠탈에서 약간 제낍니다.
그래서 오지로 놓지 않고 사선으로 살짝 한 15도 정도 틀어줘요. 밑으로 용락이 안 되게끔. 밑으로 전류값이 높으면 밑으로 용락이 되면 용락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줄줄줄 밑으로 흘러버리면. 그래서 15도 정도 꺾인 상태에서 전류값이 높으니까 상진으로 이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진법이니까 옆에 사이드에서 반대쪽 사이드로 먼저 우선 용접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사이드에서 상진으로 올려버리면 스케줄이 10짜리이기 때문에 이 루트패스 토우가 낮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이 얇게 나와야 돼요. 이 10짜리인데 백이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진으로 하면은 백이 많이 나오고 또 볼록 튀어나오니까 안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넓고 방방하게 토우를 낮게 해주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틀어주면서 하진성으로 때려줘야 됩니다. 하진으로. 그래서 하진으로 하면 높은 전류값이어도 용가제 용락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게 이면 비드가 토우도 낮고 예쁘게 나오겠죠. 전류값도 높으니까. 그래서 하진성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돌려서 호리젠탈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꺾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용접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쪽 사이드까지 용접을 한 다음에 반대쪽 용접한 다음에 안각을 갖다가 이제 용접할 때 이게 세라믹을 이쪽 부분에는 세라믹을 사이즈 큰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안쪽에 하실 때는 세라믹을 작은 걸 쓰는 게 맞겠죠. 작은 걸 쓰면서 텅텐의 길이를 길게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접하실 때 길게 빼주면서 이 부분에서 두 방으로 가는 용접사분들이 많아요. 중간에서 끊고 다시 자세 잡아가지고 중간에서 시작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끊고 시작하게 되면은 필렛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필렛인데 용입이 각이 지금 45도라 중간에서 끊어버리면 리스타트를 했을 때 용입이 이면까지 완전히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완전히 도달했다 해도 이면의 개선이 다 녹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안 끊고 이왕이면 한 번에 반대쪽까지 용접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용접을 하시면 저희들이 말하는 뭐 림백 나오겠죠. 예쁘게 해가지고 토우도 낮게 나오고, 상진으로 해버리면 토우도 너무 높고 그러니까 백도 많이 나오고 이게 정말 좀 별로 안 예쁘거든요. 또 스케줄 10짜리인데 백이 많이 나오면 또 안에 또 갈아줘야 되고 정말 안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뽕따기 하고 그러면 이것도 뽕따기 일종이죠. 그러면 네두샤나 네두샤가 아니고 웰도렛이나 이게 또 서켓 타입이나 보스 그런 경우에도 많이 어렵죠. 어렵긴 어려운데 용접사나 배관사가 봤을 때는 이것도 또 마이타 따가지고 뽕따기해서 배관사가 45도로 맞춘 거거든요, 제품을. 근데
대관사가 봤을 때도 이게 좀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어려운 제품입니다. 그리고 용접사가 용접을 할 때도 이게 YT가 정말 어려운 용접 제품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거 용접하실 때에는 많이 어떻게 용접을 할 것인가, 어디 방향에서 어떻게 용접을 하실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하고 용접을 하셔야 돼요. 내 현장 포인트도 간섭이 되는 구간도 많이 있고 또 시야가 차단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용접하실 때에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이런 거 용접하실 때에도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 마무리를 짓고 또 각도는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또 전류값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같은 경우에도 태그를 점테크 2방을 놨는데 용접사가 2방 놨다 해서 그냥 바로 용접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형이 갈 수가 있으니까 이쪽 뒤쪽으로 양쪽으로 해가지고 한 방씩 놓고 용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오늘 YT 몇 개 나왔는데 또 천천히 시작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